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런 관점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대통령이 앞장서서 역사 논쟁을 이끌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해묵은 이념 논쟁을 계속 정치권, 중앙 정치권에서 벌이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이념 논쟁이 대학가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념 논쟁이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 주로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남녀공학에서 이 이념 갈등이 젠더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남녀공학에서 남학생, 여학생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뭐 일배충이니 한남충이니 이렇게 공격을 하고요. 또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을 너 매가리지 않은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한남충은 한국 남자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배충은 일반 베스트 유저라는 뜻으로 주로 보수 성향을 비하할 때 쓰입니다. 또 메갈리라는 단어는 요즘 그렇게 광풍으로 불고 있는 여성주의 원리주의 사이트 메갈리안 유저들을 또 뜻하는데요. 페미니스트를 비하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남녀공학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남자 여자로 갈라져서 계속 성갈등을 하는 것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지적되고 있는 지금 현실인데요. 이 원인으로 지적되는 이유는 예전에는 통일위원회 소속 전교조 교사들이 북한 편향 교육들을 하면서 좌익 이념을 심었다면 지금은 좌파 페미니스트 강사들이 성교육을 이룬 명목으로 젠더 교육을 아이들한테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존재, 경상도 남자들의 그런 그릇된 성관념 이런 것들을 주입하는 식으로 이렇게 젠더 교육을 통해 좌파 이념을 집어넣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 진영에서 이런 페미니스즘 강풍을 약간 가벼운 문제로 치부하는 사이에 이런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 현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숙명 여자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때가 사실은 페미니즘에 비교적 무관심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학생회장 선거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운동권이라면 그냥 좌파든 우파든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총학생회장이 한동안 없던 적도 있었던 숙명여대가 페미니스트 단일 후보에게 재학생 6,000명 중 5,700명이 투표를 하는 정말 90%를 상회하는 투표율로 그렇게 페미니스트 후보가 당선이 되는 그러한 현실이고요. 이게 페미니즘 대학가 현실이라면은 본지는 82년생 김지영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맘 세대입니다. 이분들이 각종 이른바 맘 카페에서 좌표를 찍고 공격하면 정말 잘 나가는 그런 번창하는 가게 하나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방송 프로그램을 또 폐지시킬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이러한 정권 지지율을 마치 전 대한민국의 여론을 대표하는 양 우리나라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80년대 좌익 이념이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으로 나타났다면 오늘날의 좌익 이념은 페미니즘으로 저는 대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분연한 여성주의의 기류와는 다르게 한국의 여성운동은 사실 큰 정당성 하나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성 참정권 획득을 위한 그런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이 건국과 동시에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흑인 남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후로부터도 50년 만에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했고요. 또 스위스는 1971년에 비교적 최근에 여성에게 참정권이 비로소 주어집니다. 자유민주 국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정말 짠하고 우리 전 국민들에게 민권의식과 자유의식, 평등의식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짠하고 개조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성 참정권 명시는 순전히 이승만 개인의 여성에 대한 존중과 또 남녀 평등 의지의 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독립운동 생애에 걸쳐 여성교육과 개봉에 힘썼고
또 나라 만들기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승만을 도와 독립운동을 했고 또 나라 만들기의 과정에 기여한 여성들을 건국의 어머니들이라고 부르면서 오늘날의 그런 페미니즘 광풍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무기로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토론문에 있는 사진이요, 하와이에 있는 한인 여자 학원이 유치했던 건물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것인데요. 이승만은 1913년 하와이에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가 이승만이 워싱턴과의 연계를 통한 외교 독립에 힘쓴 한편 하와이 내에서는 주로 언론활동, 계몽활동, 또 선교활동을 통해서 하와이 한인들의 계몽에 힘쓰는데요. 가장 중점을 둔 분야가 교육입니다. 아까 김학은 교수님께서도 기조 강연에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승만이 하와이 미국 교구 소속의 한인 중앙학원을 인수하자 이승만의 명성을 듣고 가르침을 원해서 찾아오는 여학생들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남은 이 여성들을 수용하기 위해 긴급 성금을 모금하여 여학생 기숙사를 건립하는데요. 이게 위 사진에 나오는 그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한인 여자 기숙사가 한인 여자 학교로 확대되고 또 한인 기독 학교로 확대되는 것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그 한인 기독 학교인데요. 이 한인 기독학원 출신으로서 이승만의 독립운동과 건국에 기여하고 또 초대 정부의 여성 정치인, 여성 교육자로 활약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외무구매 처장을 역임한 로디김, 그리고 이화여대 첫 체육학과 교수 김신실이 있습니다. 또한 한인 기독학원 하와이 출신은 아니었지만 이승만과 해외 독립운동 시절 연을 맺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참모를 자초했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 상공부 장관을 지낸 이명신이 있고요. 이분이 중앙대학교 설립자죠. 그리고 해방 전국 당시에 유엔 총회 한국 대표를 지냈던 모윤숙 의원이 있습니다. 후일 제7대 국회의원이 역임하는데요. 또 이화여대 설립자 김한란이 있습니다. 특히 노디김이라는 인물이 중요한데요. 이 여성은 정말 평민 출신입니다. 8살의 부모를 따라 하와이로 이민한 그런 이주 여성인데요. 한인 기독학원에서 정말 능력이 출중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추천서까지 써주면서 미국 본토에 가서 대학을 졸업해라 라고 해서 미국의 명문이었던 오벌린 대학에서 역사, 정치와 학사를 취득합니다. 또 이 시기에 맞물려서 이승만이 한국에서 3.1운동 같은 큰 운동이 벌어지기로 했으니 이제 미국 본토에서도 한국인의 독립을 열망하는 그러한 연설 대회를 하자라고 해서 필라델피아 한인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집회에서 노디김이 정말 뛰어난 언변과 연설을 통해서 당시 한인사회의 여성 리더로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노디킴은 이승만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도왔던 여성인데요. 이승만이 워싱턴에 가 있을 동안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신 한인 기독학원 원장직을 수행하기도 했고요. 또 친이승만 계열의 여러 독립운동단체의 회장이나 이사직을 맡아서 우남의 독립운동을 밀착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건국 후에 이승만 초청으로 한국땅에 돌아와 외자구매처장,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또 인하대학교 이사 등 요직을 역임하는데요. 이 노디김을 민족문제연구소가 100년 전쟁이라는 그 이른바 다큐멘터리에서 이승만과 대단한 불륜을 저지른 여자처럼 묘사를 합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여러 항의에 의해 삭제가 됐는데요. 이 삭제된 영상에 의하면 정말 이승만은 자기보다 몇십 살이 어린 여성을 좋아하는 소위 성애자나 다름없이 그려집니다. 또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여성이 주요 요직을 맡으면 그것은 힘있는 권력자의 애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겠다고 보는 그런 민무년의 저열한 시각이 드러난 영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요즘 좌파들 표현으로 하면은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거죠. 네. 이명신 장관 역시 우남 이승만과 연이 깊은데요. 그녀는 소녀 시절 호남의 3.1운동을 이끌었던 열혈 그런 청년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에 의해 6개월간 복역 후 유학길에 나서는데요. 이후 일본 히로시마 여학교를 졸업하고 또 미국 LA에서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후 네, 석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이승만과 이명신의 관계는
관동 대지진 당시에 이명신이 일본인이 조선인을 학살하는 그런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승만한테 보내줌으로써 그 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명신의 전기에 따르면 어떤 장로를 통해서 우남이 자신한테 구애를 했다, 청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명신이 엄청 고민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이도 많고 또 이혼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처녀인데 그래서 애들로 부모의 의사를 거절하고 대신에 자신의 호를 이렇게 짓습니다. 승당, 이게 이승만의 승자와 집당자를 섞어서 승당이라는 호를 짓는 건데요. 이승만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명신은 이승만의 추천으로 민주의원의 유엔 정권대사로서 미국에서 외교 활약을 한 끝에 초대 상공부 장관으로 발탁됩니다.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모윤숙인데요. 모윤숙은 6.25 동란 당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이명신이 인민군한테 직결 처형당한 다음에 탱크에 끌려다니고 있다더라라는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친이승만 계열로 분류되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문학인이 본업이 시인이었거든요. 모윤숙의 해방 전국 당시의 주된 업적으로는 인도인 메논 유엔 한국위원장의 남한 단독 성호 반대 의사를 그녀의 지략으로 찬성으로 돌려놓게 됩니다. 당시 한 표 한 표가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건국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모윤숙의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공로는 가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몇 여인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요. 이 여성들은 공교롭게도 지금 대한민국 좌파들에 의해서 친일파로 몰리고 있는 여성들이기도 합니다. 이화여대, 중앙대를 설립한 김한란, 이명신은 그녀들의 동상이 그녀들의 후신에 의해서 끌려내려지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네이버 지식인이나 아니면 위키백과를 통해 이명신, 김한란 검색해보면 정말 세상 악질적인 친일파로 그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여성이 소처럼 거래됐던 구한말입니다. 평민일 경우, 정말 노디킴처럼 평민일 경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파인애플 농장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부모를 따라 하와이로 건너가 2등 시민으로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운이 좋아서 신식교육을 받은 여성의 경우에도 여자가 너무 배우면 팔자가 사납지 하는 당시의 그런 인식을 뚫고 유학길에 올라서 한인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들을 갱신해가며 독립운동, 해방정국, 또한 6.25 동란을 거치는 이 나라 만들기 과정에서 남성들 못지않은 자기 역할을 해낸 여성들입니다. 어떤 남성이 무슨 재간으로 그 매논을 설득할 수 있었겠으며 또 어떤 남성이 여성 엘리트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그러한 이화여대 같은 학교를 만들고 키워낼 의지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정말 수상한 시절에 가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정말 좀 오버하면은 나라 잃은 그런 기분이 드는지 벌써 4년째인데요. 내가 만약에 일본 식민지식이 조선의 여성으로 태어났고 또 감사하게 교육의 기회를 받았던 그러한 청년 지식인 중 하나였다면 저는 그때 어떠한 꿈을 꾸고 있었고 또 어떠한 울분으로 그 시대를 살아갔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전술했던 여성들은 오래된 과거지만 또한 닮고 싶은 미래이기도 합니다. 식민지 조선이라는 조건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그 시대를 극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건국에 일조한 건국의 어머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상호관계 속에 친여성 대통령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면 이런 건국의 어머니들에 주목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한국 땅에서 여성이란 존재는 그저 현무암수의 틀에 갇힌 울분의 역사, 억압의 역사만 있다고 주장되어지는 현실에서 진정한 여성의 자존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조우연 기자님 그리고 김다희 선생님이 제 한국대학생 포럼 선배들입니다. 한국대학생 포럼은 보수 대학생 운동을 했던 그런 단체인데요. 다 지금 이 자리에 용기 있게 앉아 있는 것도 여성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